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제2의 조국 사태, 국민의힘은 김민석 검증 TF를 구성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조국 검증 TF를 구성했던 것처럼 다시 김민석 검증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죠. 제2의 조국 사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좋은 얘기하고 공자할 맹자할 다 필요 없습니다. 야당은 말이죠, 투쟁하지 않으면 야당이 아니거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김민석 검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MBN에 얘기하기를 2019년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 검증 TF를 구성한 것처럼 김민석 검증 TF를 띄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를 비롯해서 교육의 등 의혹 관련 상임위와 법률지원당 같은 당내 기구까지 투입해서 조국 검증 TF를 꾸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도 여러 상임위를 또 총괄하고, 그리고 또 법률지원단 같이 이렇게 전부 다 꾸러미를 꾸린 거죠. 그래서 조국 검증 TF를 꾸렸는데 이번에도 김민석 검증 TF를 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내지는 또 법사위 내지는 또 당내 법률지원단 이런 데가 총망라해서 하나의 팀을 꾸리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 관련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논란으로 조국 사태 역풍을 일으키면서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국민들로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추가 의혹을 제보받아서 국민청문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거 말고도 김민석에 대한 모든 제보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청문회를 운영하겠다. 김민석 국민청문회.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또 검증을 하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드를 치면서 송국 검증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검증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언론 검증이거든요. 그럼 언론 검증은 뭐냐? 국회에서 국민 또 애든 아니면 또 국민 청문회를 거쳐서 하든 간에 제보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민석에 대한 이런저런 제보를 다 받아서 그거를 언론에 알리고 국민 청문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 힘만으로 지금 이 송국 검증 그리고 또 김민석 낙마를 시키는 것이 또 여의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석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검증 TF처럼 김민석 검증 TF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김민석 의혹은 말이죠, 까도 추담, 까도 비리. 지금 김민석의 얼굴을 보면은 이상하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마치 여러 가지 김민석을 보면 왜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지? 한때는 말이죠, 좀 잘생겼네, 멋있네, 스마트하네 이랬는데 지금 얼굴을 보면 완전히 그 나이대 치고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상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역시 마음 씀씀이가 역시 얼굴에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에 보면 돈 문제도 너무나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언행 일치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고등학교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고기 평준화를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은 또 그런 어떤 자사고에 보내고, 사립자사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데 보내고, 또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그때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아들은 또 미국에 유학 보내고 또 자기도 또 미국 가서 유학했다고 그러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들어와 가지고는 미국 유학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언행이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언행이 일치한 경우를 김문수 후보에서 봤는데요. 그 정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아니, 대통령도 지금 전과에다가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은데 국무총리까지 이런 사람이 되면 이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또 국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반미 활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됐을 때 트럼프와의 외교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굳이 이런 사람을 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재명도 더 이상 이 김민석을 고집 부리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김민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물러나도록 또 이재명이가 그렇게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김민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석이도 김민석이지만 김민웅이 사실은 이재명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들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웅 눈치를 보면서 촛불행동연대의 그 눈치를 보면서 이 김민석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확실히 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못하면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래, 김민석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려줄게. 그럼 니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그야말로 김민석 검증 TF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김민석의 비리를 다 까발려주면, 그러면 이재명은 속으로는 말이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저 김민석 저 골치 아팠는데 김민웅 때문에 저 안 지킬 수도 없고 시키자니 조금 꺼림직하고 그랬는데, 그래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완전히 제거를 해주면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웅도 이재명이 갖다가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국힘에서 저렇게 다 까발려 가지고 국민 여론이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김민웅 당신도 말이야, 김민석 밀다가 내가 정권 잃는 거 원치 않겠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또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검증 TF를 만들어 가지고 김민석을 낙마할 정도의 그런 어떤 검증을 해주면 그거를 이재명도 속으로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비약인가요? 이재명이 정말로 김민석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김민석하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이상하게 급속도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김민석이가 사실은 민주당의 왕따였거든요. 비주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주류니까 누구를 이렇게 주류 쪽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역시 비주류였던 이재명한테 줄을 섰는데 그것이 용케에도 통한 거죠. 그러니까 내질렀는데 비주류 이재명에 줄 섰는데 그게 용케 통하는 바람에 지금 국무총리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에도 없는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민석이나 아마 자기가 국무총리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아마 막 사는 것 같아요. 막산이. 그럼 막산이라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김민석은 상당히 공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 살았기 때문에 막산 김민석의 그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제2의 조국 사태가 되면 이재명 정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주위의 사람들이 아마 이 김민석이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민석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서 지금까지 나타난 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김민석에 대해서는 까도 지금 하루에 하나씩 지금 비리 혐의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낙마는 당연한 것인데요. 김민석 낙마는 결국은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조국 사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조국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김민석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립시다. 강성태입니다.